네, 안녕하세요. 노마드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맨날 저희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떤 분을 모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만이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1, 2, 3회를 거쳤고 벌써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4회째를 맞이했는데 그동안에는 40대, 그 다음에 30대, 그리고 지난번 3회째가 이제 20대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직을 준비하고 퇴사하고 그 다음에 이직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불안이라던가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노하우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번 그 노마드 K가 만난 사람들 4번째 시간은 한국 중장년 고용협회 그 백운수 이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궁금했던 어떤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요. 간단히 좀 소개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단법인 한국중장년 고용협회 백은수 이사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그 중장년들의 어떤 그 재취업이나 그 다음에 창업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관련되는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보니까 딱 중후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최적화된 어떤 목소리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 혹시 이사님은 이미 퇴사 경험도 많이 있으셨잖아요. 퇴사한 지 좀 꽤 되셨죠? 퇴사하시고. 네. 간단하게 경험을 좀 소개하면. 맞아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삼성생명과 삼성자동차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명퇴를 한 이후에 한국 몬테소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에듀윌, 그 다음에 시대고시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 대상 어떤 교육업체, 그러니까 뭐 자격증, 공무원, 평생교육 이쪽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HRD가 제 그 어떤 전문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풀타임 잡을 그만두면서 2015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중장년 고용협회 이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혹시 그 회사를 명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하시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이직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별도로 어떤 이직을 준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게 과정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생명과 삼성자동차에서 명퇴를 했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때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전직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일단 나와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해서 한국 몬테소리나 에듀윌이나 이제 그 시대고시를 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항상 자기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또 나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준비를 좀 했었죠. 준비를 좀 했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형태로 준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는 이제 막상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또 다른 부분. 그래서 요거는 단계별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커리어의 좀 전문적인 부분으로 윌리엄 브리지스의 변환의 3단계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변환의 3단계가 과거, 그 다음에 중립 상태, 그 다음에 미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흐른다는 걸 좀 알면 좀 자기한테도 좀 위안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 부분의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명퇴하신 분들 같으면 그게 자기한테 분노로도 다가올 테고, 왜 내가 더 대상자가 되었느냐. 남들은 잘 있는데 왜 내가 회사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나를 못 알아준다라든가, 그러면 내가 무능한 인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슬픔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분명히 이제 자기가 그 할 수도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 혼동기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불안이라든가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랬던 중간지대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으로 간다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간지대는 이제 제가 지나면서 경험한 부분은 중간지대는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보완을 해서 한 단계 사실은 업을 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잘 쓰시는 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사실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시기로 보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님 생각하시기에 그분들, 그러니까 퇴사를 앞에 둔 분들이 이런 거 정도는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좀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연배가 50대 후반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보면 지금 그 중장년들이 직장에 있는 분은 의외로 이런 어떤 변화의 파고가 지금 IMF가 온 이후로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직장은 뭐 나가면 밖은 지옥이다 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붙어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붙어 있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중장년이 하는 것처럼 준비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현재 실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피켓을 적용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래도 직장에 있는 한에서는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준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병행 경력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경력을 가지면서 다른 부분을 준비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쉽지 않고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중장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많고 걱정도 하고 오랫동안 사례도 있지만 실제 직장 안에 있으면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사실은 준비를 잘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일단 현직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일단 자기가 걱정보다는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사람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직장에 있는 포션을 갖다가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보통 두 가지 단계로 그 준비를 하십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또 발전시켜 나가서 하고자 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 기존 하고 다른 부분을 하는 이런 부분. 미리 또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전공 분야를 살려서 이직이나 창업을 할 거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분야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중장년들이 의외로 제가 앞부분에서 직장에 계신 중장년들이 걱정만 하고 미래 준비를 사실 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와 연결되는 두 번째로 또 중장년들이 새로운 어떤 위기가 닥쳤음에도 이 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하려는 이런 부분보다는 좀 그것을 피해가려는 부분이 곳곳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많죠,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전제로 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존의 직장에서 해왔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이어나가는 부분인데 그 전문성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계셨던 분은 뭐 예를 들어서 군대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애려고 만약에 직장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걸고 그 부분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전문성을 발전시켜 그렇죠. 나가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그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조직을 기반으로 조직 내에서 전문성이고 실제 나왔을 때 자기 혼자 1인 그렇죠.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는 그 부분을 발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경험이 될 부분이지 그렇죠. 그걸 전문성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직장에서의 전문가가 나와서 전문가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직장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 또는 개인적인 전문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직장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에 있었던 분들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이 전파되는 게 맞는데 또 실제적으로는 그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연착륙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일부 교육기관은 그런 연착륙을 위한 교육도 시키기는 하는데 그게 대기업에서 또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제 어떤 그 문화에 젖어 있던 분들은 그게 한두 달 안에 바뀌기가 쉽지 않죠.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조직 안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 간단치 않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어떤 작은 규모에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전달하는 데는 또 그런 어떤 허들이 있다.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과거에 했던 경험을 그대로 이어져 가려 하지 말고 그 부분을 하나의 자기의 소중한 자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꿈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도 소중한 자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현재 여건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아직 한참 그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닌다든가 경제적인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자기의 어떤 전공을 이어갈 건지 안 그러면 새로운 부분에 뭐 좀 도전을 할 건지 하는데 중장년들이 제법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느냐. 이 나이에 그냥 많이 하시던데 이 나이에 또 내가 해서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기 때문에 기존에서 했던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전문성이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 갈 때는 이제 자기 계급장을 다 떼고 아무래도 다 떼고 가야 되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 나이도 많으시죠. 옛날 경험 자료라면 이게 영착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새로 은퇴하시거나 이제 퇴사하신 분들 중에 이제 50대 분들을 위한 어떤 국가기관에서의 제공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교육이든지 아니면 전직이든지 창업이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예상 외로 모르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 창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 창업 부분은 그 우리가 흔히 시니어들이 알고 있기를 젊은 주니어들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주니어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아이디어는 있고 사실은 어떤 가족이라든가 본인 책임감이 다소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강점이 있지만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 계획서라든가 어떤 그 운영이라든가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창업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벤처부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 창업넷이 K-스타트업? K-스타트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넷 또 포털이 있고요. 창업진흥원에서 네네. 진행하는 네. 창업진흥원 포털이 있고 창업진흥원 포털. 그다음에 요즘은 지자체별로 뭐 어떤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네, 지자체별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는 무료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무료 교육을 좀 받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펼쳐나가시기를 원하고 요즘 정부 지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은 이제 본인이 아이디어만 있다 이렇게 하면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창업 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떤 창업 어떤 인큐베이터를 위한 그런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창업허브라고 해서 마포구 공덕동에 네. 산업인력관리공단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앞 건물이 이제 창업 허브고 서울시, 뒷 건물이 이제 서울시 50+ 중부 센터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한번 뭐 중부센터도 가보시고 그 창업 허브도 한번 가보시면 오픈된 공간, 오픈된 그 강의가 많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역삼동에 보면 팁스타운이라고 해서 역삼동의 팁스타운 스타트업들이 이제 거기서 모이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본인이 좀 이공계통에 근무하신 분들은 일단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좀 찾아보시기를 좀 몰랐던 부분도 또 있네요.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상공인 창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조직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이 소속감이라든가 또 남자들은 이 명함이 되게 중요한데 명함 되게 중요하죠. 그런 진짜. 부분 때문에 뭐 창업을 쉽게 빨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사 자료로도 뭐 3개월 준비하고 한다는 부분이 절반이 넘고요. 3개월이요? 네. 3개월이면 뭐 사실은 어떤 아이템을 정하고 임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상 준비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죠.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실제 거기에 가서 어떤 그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손님이 몇 명 오니까 뭐 몇 명을 팔면 어느 정도 이윤이 난다 하는 부분은 그거는 창업을 하는 어떤 창업 지도사들이 하는 어떤 그런 수익 부분이고 실제 운영은 그 맛이라든가 손님을 대한다라든가 그런 부분 일관되게 그 레시피를 준수한다라든가 또는 그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는 게 사실 그렇죠. 제일 더 중요한 건데요, 그게요. 중요한데 실제 그런 거 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템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만 이제 어떤 들으려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요즘은 창업 박람회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자주 다니게 되면 사실은 어떤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지 그렇죠. 사실은 아무래도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딱 맞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자포자기하겠다 뭐 그냥 갑자기 우울해지고 좌절감 빠지는 이런 분들한테 좀 따끔한 어떤 충고? 그 부분을 무슨 대표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사실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는 자기다움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조직 위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어떤 대표이사를 하든 또는 어떤 일반 직장의 어떤 사원으로 있든 결국은 이제 정년이 되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기존에 하던 일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정관 예우도 우리가 2년, 3년 뭐 보통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일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갑은 60인데 요즘은 환갑 60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요즘 안 하죠. 예, 칠순잔치를 한다든가 팔순잔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벌써 이제 사회도 바뀌었고 우리의 어떤 건강도 바뀌었는데 문제는 정년이라는 거. 그 정년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바뀌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물질 중심의 어떤 성장 중심에만 이렇게 이제 되었다시피
우리가 다니는 길에는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국도도 있고 그렇죠. 오솔길도 있고 고속도로는 많은 양의 그 자동차가 빨리 가는 데 의미가 있고 또 국도는 조금 느리지만 군데군데 어떤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오솔길은 또 오솔길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60세까지 또는 정년까지 열심히들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어떤 정년 이후에 어떤 건강 생활을 갖다가 사실은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단은 건강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의료비용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대해서도 훨씬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인 측면도 지금 현재 금리가 뭐 한 2% 이렇게 되니까 은행에 1억 맡겨놔도 뭐 1년에 이자가 200만 원. 200만 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 어떤 그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계속 하시든 안 그러면 새로운 부분을 하시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했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소일거리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노후 준비에 뭐 3, 4억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갖다가 어차피 몸은 건강하신데 오히려 이제 대표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신이 오히려 노예한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뭐 노인센터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그분들이 건강도 유지하면서 또 사회관계도 가면서 아주 활기차게 하는 부분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보통 이제 정년퇴직하고도 만약에 80세, 90세라고 보면 최소한 한 3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이제 생애설계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드립니다.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주간 계획표를 좀 세워라.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부터 해서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쭉 이제 요일별로 작성을 하는데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우천. 네,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천. 예, 비가 온다 이거죠. 비가 온다. 왜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작성을 하게 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등산 가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목욕탕 가고 등산 가고 목욕탕 가고 네 일주일에 5일을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집에서는 TV 시청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대기업에 임원을 하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일반 그걸 하신 뭐 개인 하신 분이나 똑같습니다. 그걸 계획표를 세우려고 하면, 그 이제, 뭐 어떻게든 시간이 가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산에 못 가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또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밖에를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제 뭐 TV 시청, 뭐 이런 게 관계 없는 거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늘 매주 만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보통 뭐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하게 하시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이게 마음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본다 이거죠. 그 생활 속에 함몰돼 있다 보면. 그래서 중장년들은 알면서도 잘 이렇게 안 되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작성해 보시게 하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그 일주일 시트를 만약에 넉 장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한 달 계획을 한번 잡아보라고 하면 그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의 역할이 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장인 70, 80%라면 이제 지금은 자기 업무 반대죠. 관계를 한 3, 40% 하고 그다음에 뭐 종교 활동도 좋고요. 그다음에 봉사 활동도 좋고요. 자기 취미 활동도 좋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가족을 못했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어떤 시간을 안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자기가 좀 더 발전하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노화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능은 계속 우리가 발달하고 있다. 그러면
묻겠죠. 아니 내가 뭐 어저께 했던 것도 잊어먹고 뭐 공부한 것도 아닌데 물론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명함이라든가 지혜 이런 거는 지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강해진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젊은 시절처럼 똑같이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점은 약점대로 또 강점은 강점대로 그렇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30, 40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퇴사하고 난 다음에 루틴을 깨지 마라.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회사 그만뒀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 많이 남아도니까 잘잠 더 많이 자고 막 이렇게 깨져버리면 되게 나태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50대 이후분들은 그 자기가 이제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그런 어떤 계획표를 만들면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딱 나오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알면 거기에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친구 만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에 하나만 추가하면 예를 들어서 뭐 30대든 40대든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그동안에 힘들게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좀 쉬자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대로 금방 이렇게 사실은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면 운동 또는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또는 뭐 자기가 배우는 부분이면 배우는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좀 긴장되게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쌓여 있지 않으면 이제 제가 면접을 많이 보게 되는데 기존의 경력사원들 보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런 부분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살아있고 사실은 적극적인데 뭔지 알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면접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사님 이번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50대 퇴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이렇게 전직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뭐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직업을 갖는다든지 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무엇이고 그것도 준비하신 분들의 어떤 얘기,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되는 방법도 이런 게 있으면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사실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넓긴 넓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뭐 이렇게 사무직을 주로 경험했던 분하고 생산직이나 기술직을 주로 경험했던 분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사무직을 경험했던 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찾는 분들이 일단은 제일 1순위고요. 처음에 일단 그렇게 찾고요. 그렇게 찾다가 안 되면 그 길을 뭐 그 경험에다가 자격증이라든가 학력을 더 플러스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무직 계통에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경영지도사 자격증에 도전을 해서 뭐 그렇게 한다라든가 경영지도사 맞아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무직에 오래 있었다 그러면 어떤 그 이어지는 자격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사무직에 나오는 분들은 뭐 은행에서 나오는 분들은 뭐 파산관제인 또 이런 분들이 있고요. 파산관제인. 관리인이 파산관제인. 그래서 파산관제인이라는 게 있네요. 파산 기업에 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금융기관 사실 나온 분들이 사실은 어떤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지 않나요, 사실? 금융기관에 좀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하시는 분, 주식도 이렇게 개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 또는 이제 아는 그동안에 관계 있었던 중소기업에 가서 일정 부분을 관리해 주시는 분, 뭐 그런 분도 있고, 자기 하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영지도사를 따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석사학위나 이런 갖고 계시는 분은 대학원이나 또 그쪽에 컨설팅을 위해서 박사과정으로 진행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거를 규모를 낮추어서 이제 가게 되면 사실은 뭐 200만 원 이상 받기가 사실은 어려운, 쉽지가 않죠, 어려운 뭐 그런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한국 중장년 고용협회에서 하는 일을 이제 지금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일반적인 우리가 중장년들이 나오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이제 뭐 일반적인 지원을 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중장년 고용협회는 그 전문성을 가진 주로 이제 사무직 어떤 퇴직자분들 사무직 쪽에 있던 퇴직자분들 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니어 전문가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외부 면접관을 많이 이렇게 그렇죠. 공정성을 위해서 또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는 직접 또 그런 업무도 여기 사단법인에서 또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런 어떤 면접을 본다 그러면 HR 전문가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떤 직무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엔지니어 기술 출신이든 또는 회계 출신이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직무를 뽑는 수시 채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그분들이 면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 스킬을 갖다가 익히고 자기가 기존에 했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더 필요한 사람, 우수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니어들의 아이디어와 시니어들의 어떤 관리력이 뭉쳐지는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인력을 갖다가 또 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컨설팅도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파견을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안다. 그거는 전문성 있는 분들에 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있는데 자기가 해왔던 부분, 자기가 관심했던 부분은 결국은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안타까움만 갖고 있다가 사실은 해결되는 건 없고 우리가 어차피 좀 길게 봐야 됩니다. 50대 퇴사자 또는 뭐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인생 끝난 거 아니다. 힘 갖고 살아라. 뭐 그런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파이팅 할 수 있는 어떤 당부의 말들 이런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새로운 부분을 계속 좀 배워야 된다. 새로운 부분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사실 과거에 배웠던 부분은 20년 이상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활용을 했으면 사실은 다 되은 게 아니냐. 그런데 그 20년 동안 또 배우고 20년 동안 활용한 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백그라운드가 갖추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어떤 전문성, 새로운 도전을 맞습니다.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더 발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증. 좀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장학재단에서 만 55세 미만까지는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 학자금 대출도 됩니다. 그래요? 저 처음 알았는데 저는. 학자금 대출도 되고 그거는 이제 뭐 거치 상환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경제 생활을 갖다가 60세를 넘어서 70세까지 뭐 풀타임 잡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전문성을 더 갖춰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카드도 국민내일카드제도 배용카드제도 지금 500만 원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청을 해서 필요한 부분도 계속. 그 무상인가 무료인가요? 그건 무료입니다. 배움카드라던가 뭐 내일카드 이런 것들요. 국민카드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경험했고 그다음에 주위 분들이 실제 우리 사실은 대표님도 계속 진화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리자 싶은 건. 중장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또 그 대학원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인맥이 형성이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새로운 어떤 공부라든가 또 대학원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테고 또 그런 부로 해서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컨설팅이 또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도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새롭게 배워서 하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어떻게 보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게 현재로는 새로운 어떤 포장, 새로운 어떤 이슈를 넣어야 이제 경쟁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갖다가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작은 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시면 또다시 그게 눈덩이처럼 우리가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다르죠? 그동안에 이제 경험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연구를 하시고 이런 또 해당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마드 K가 만난 사람들 오늘 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항상 그 이사님이 하시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맞다. 이거 끝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노마드 K가 만난 사람들이라던가 노마드 K는 여러분의 관심이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은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노마드 K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